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수학을 잘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수학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요. 이제 그 강남에는 제가 이제 강남에서 아이들을 대치 반포에서 오랫동안 가르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강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강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은 어느 정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완성이 돼 있는, 그러니까 뭐 꼭 시험을 잘 본다기보다는 영어 회화, 영어 문법, 그런 영어에 대한 학습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정감이 있는 학생들이 비율적으로 많이 있어요. 하지만 수학에 대한 열망이나 수학에 대한 고민은 뭐 강남이든 다른 지역이든 다른 학군지든 비학군지든 어디든 항상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전 세대나 이후 세대나 항상 동일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는 특별한 방법, 특별한 비법, 그런 특별한 뭔가의 시크릿한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특별한 방법이나 비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 하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재능이 있는 친구들, 뭐 수감각이나 수학적인 재능, 뭐 이공계적 재능이 있는 그런 친구들은 조금 타고난적으로 기하학적인 또 능력도 있고 공간 지각적인 능력도 있고 그런 타고난 능력으로 잘할 수 있지만 이제 특별한 그런 방법과 능력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특별한 방법은 없다. 노력으로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재능의 영역이 있지만 이제 제 기준에서 봤었을 때는 중고등학교까지의 수학은 노력으로 극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는데 정말 이제 경계성 장애가 아니라면은 근데 왜 계속해서 이런 특별한 비법이나 방법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목고를 보내는 수학, 특목고 수학 로드맵. 자, 제가요, 이제 이 제가 이런 수학에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를 올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인스타나 제 유튜브에 이거에 관련된 영상이 꽤 많이 그 이거를 뭐라 그러죠? 자동 완성? 이거 자동 완성이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이제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젊고 예쁜 여선생님, 젊고 잘생긴 남선생님이 나와서 막 행동을 요렇게 하면서 뭐 강남 대치동 몇 년차 강사가 알려드리는 뭐 특목고 보내는 수학 막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제가 뭐 저 남의 영상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그런 이제 그 이렇게 드래그를 내리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잠깐씩 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특목고를 보내는 특별한 수학적인 방법이나 비법, 특목고를 갈 수 있는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수학 선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특별한 로드맵이 있냐? 없어요. 그분들이 진짜 그거를 특목고에 입학해서 수학을 하기 위한, 특목고를 보내기 위한, 정말 수학을 전공하셨다는,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수학 전문가라는 사람이 진짜 그런 로드맵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 영상을 찍고 가르치는지 너무나 의심스러워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수준에 맞게끔 이제 내 아이의 머리가 어느 정도 트였는지 트이지 않았는지, 재능이 빨리 찾아왔는지 늦게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로드맵이나 아니면 길잡이를 줄 수 있지만 어느 학교를 가기 위한 수학적인 로드맵? 그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뭐 특목고를 가기 위한 수학적 로드맵이면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초등학교 이제 수학이겠죠. 제가 초등학교 때 드릴 수 있는 수학적인 로드맵은 이거예요. 아이가 재능이 있느냐, 초등학교 때 머리가 빨리 트여져 있느냐,
트여져 있지 않느냐, 계산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돼 있느냐, 향상돼 있지 않느냐, 초등학교 때 엉덩이 힘이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 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워줄 수 있어요. 만약에 저희는 이제 저희 학원은 디딤돌 교재를 초등 교재로 많이 쓰니까 디딤돌 교재를 썼을 때 아이가 기본적인 재능이 있어서 처음 시작을 디딤돌 기본 응용으로 하느냐, 아니면 디딤돌 기본으로 하느냐, 심화적인 재능이 있어서 그 심화 다지기 수학을 최상위로 하느냐, 최상위 S로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쉬운 걸로 하느냐, 아이가 머리가 트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에 초등 심화가 대부분 방정식, 함수 그런 것들 중등 수학의 초등판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학교 때는 조금 아니 초등학교 때는 조금 연산이나 그런 많이 푸는 실수 없는 그런 계산 능력 위주로 갔다가 중학교 때 심화를 조금 더 하느냐 그런 쪽으로 머리가 트일 때까지 기다려주냐 안 기다려주냐 그런 쪽으로 로드맵을 짜줄 수는 있겠지만 뭐 특목고를 보내는 수학 로드맵 그런 거는 없다는 거. 이건 너무나 상술인데 이런 영상을 계속 찍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생산해 낸다는 건 이거에 대한 믿는 분과 소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렇잖아요. 이제 그 물론 보이스피싱 이분들을 보이스피싱까지 비교하는 거는 조금 이제 제 억까는 요즘 아이들 말이죠. 뭐 이제 억지스러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보이스피싱 누가 당하냐 하지만 계속해서 날로 진화하고 날로 발전하면서 당하는 사람이 있죠. 교육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말 하나를 바꾸면 굉장히 신비스럽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빨아들이는 흡수력이 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늘 생각하고 이야기 드리는 건 100년 전이나 100년 후냐 교육에 대한 거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비 중일 예비 고1 1타 강사 학원에 들어가는 비법. 비법이 있어요? 뭐 비법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선행을 하고 어디까지 심화를 했냐 뭐 그런 거겠죠. 예비 중일 예비 고1 1타 강사 수업을 들어가서 그 수업을 잘 따라가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이 뒤에서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중요하지만 그 수학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학습 균형이나 학습 컨디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나이에 아이가 사춘기를 잘 넘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내 아이가 단순히 머리가 지금 좋아 보이고 잘 따라가는 것 하나로 그런 반에 집어넣고 그 아이가 그 반에 들어가서 따라가기 힘들고 공부하는 게 어려워서 그 짜증을 엄마가 그냥 다 받아주고 그런 게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 공부의 모든 로드맵을 그냥 아이의 공부의 시선에 맞춰서 아이의 인간적인 면을 다 무시하고 그냥 공부로 가는 거. 요즘엔 너무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비법이 없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들어갈 수도 있고, 실력이 있고 열심히 했는데도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고 인생이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중고등학교를 그 반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으면 이런 거예요. 강남에 요즘 몽클 많이 입잖아요. 몽클을 못 입었다고 해서, 몽클을 안 입었다고 해서 꼭 못 사는 사람, 꼭 엄마들의 모임에 못 끼는 사람, 꼭 주류에 편입이 안 되는 사람도 아니고, 몽클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잘 사는 사람, 꼭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모든 엄마들이랑 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이 또래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머리가 빨리 트여서 잘하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아이가 시험을 봐서 좀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못 들어갔으면 아 우리 아이가 조금 아직 실력이 안 됐네 대신 이 현재 실정을 어느 정도 잘 파악을 했으니까 우리 아이에 맞는 방법으로 또 대학을 가는 방법을 결정하자. 그냥 하나의 학원일 뿐이에요. 하나의 학원. 뒤에서 또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고3 1타 강사 수업
수학 수업, 고3 1타 강사 수학 수업, 다들 정말 안녕하신가요? 자, 앞에 이 부분과 이제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학원에 이제 고3 학생이 4명이 있어요. 이 4명의 학생 다 우연치 않게 오래 다닌 학생이고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생이에요. 근데 이 4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의 학생이, 1명의 학생은 저희 학원만 다니고 3명의 학생이 일주일에 한 번 시대인재 수업 수강을 합니다. 근데 이 3명의 학생들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기도 하지만 저랑 오랫동안 이 수업을 맞춰온 학생이라서 이제 그 중에서는 재능이 있는 학생도 있고 재능이 없는 학생도, 그러니까 재능이 좀 평범한 학생도 있지만 제가 요 학생들은 저랑 오랫동안 수업을 했기 때문에 재능은 재능대로 길러주고, 하지만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풀고 스탠다드하게 받아들이고, 이, 이 중학교 내신 때부터 고등학교 내신까지 굉장히 이제 스탠다드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연습을 시켰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스탠다드한 방법이 우선적으로 연습이 되고, 스킬은 많이 알려줬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알려줬지만 스킬은 스탠다드한 방법이 완벽하게 무르익은 다음에 연습을 시켰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 내신도 굉장히 잘 나오고 모의고사도 굉장히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시대인재 수업을 수강을 하면서 모두 다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그 선생님들 너무 실력이 좋다, 능력이 있다, 신박하게 푼다. 그런데 자기가 봤었을 때는 이 방법은 본인들은 스탠다드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방법은 스탠다드한 방법이 아니다. 머리가 좋은 아이든 머리가 평범한 아이든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머리가 좋은 아이가 자기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선생님이 이 똑똑한 머리로 풀어주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연습한다고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학원을 하고 이 소수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이 영역에 있기 전에는, 물론 지금도 해설을 보고 아이들을 풀어주지는 않아. 저는 해설을 거의 이제 해설을 보거나 해설을 외우거나 그러지 않는 게, 해설을 보면 제가 아무리 새로운 방법적으로 풀어주려고 해도 그 해설대로만 생각이 고정되게끔 돼요. 그래서 해설을 거의 잘 보지는 않는데, 이제 대신 스탠다드한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풀어준 다음에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해요. 내 풀이랑 해설 풀이랑 꼭 비슷한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어떤 풀이가 조금 더 간단하고 스탠다드한 것 같은지 니네가 꼭 비교해보고 나한테도 이야기해달라고 아이들한테 꼭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오르비나 디스쿨이나 그런데 수미잡이란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 그렇게 더프나 아니면 서바이벌 같은 거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육모, 구모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수능에서 폭망했다. 그럴 수는 사실 없어요. 특히 수학적인 영역에서는 그러기가 다른 과목보다, 국어나 그런 과목보다도 더 어려워, 수학은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심한 문제만 푸는 연습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심한 문제라는 거는 이 계속해서 재생산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문제의 출제자나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나 편집하는 사람도 인식을 못할 정도로 자기복제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자기복제적인 문제는 그 굉장히 스킬적인 방법 하나만 알고 있어도 그거를 이해를 하냐 이해를 못하느냐는 다른 영역이고요. 그 스킬적인 방법 하나만 알고 있어도 굉장히 잘 풀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수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능은 여러분들 굉장히 그 고도의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요즘같이 이제 또 킬러 문제가 제외가 된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스탠다드한 방법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 이 스탠다드한 방법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수능에서 근데 재능이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도 잘 푸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런 경우만 봐요. 그런 스탠다드한 방법으로 배우지 않아도 재능으로 잘 푸는 친구들, 재능으로 좋은 점수를 받은 친구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1타 강사 수업에는 그런 재능이 좋은 친구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재능이 그만큼까지 없는데 노력으로 만들어진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로 착각하고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루하고 괴롭고 그러지만 이런 스탠다드한 방법을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 강사분들, 예비 고1 1타 강사, 뭐 중등의 누적 테스트 1타 강사, 예비 고3 1타 강사, 뭐 그런 사람들 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저도 그런 수업을 해봐서 이해가 가요. 왜? 그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했었던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스킬적인 풀이에 익숙한 친구들에게 너 스탠다드한 거 연습해야 돼. 그리고 굉장히 스탠다드하고 딱딱하게 풀어주면 아마 100명이 듣는 수업에서 200명이 듣는 수업에서 10명, 20명도 안 남아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알죠? 저도 알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연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한번 고리를 끊어야 돼. 돈을 못 벌더라도 나 스탠다드하게 아이 키우겠다. 저같이 이제 영향력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다 알잖아요. 성공한 운동선수들, 지루하지만 스킬부터 배우지 않고 체력 훈련부터 했어요. 모든 모든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스킬을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방법을 연습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알고 성공한 그 부모들은 성공한 부모 자체가 그렇게 스탠다드하게 연습을 했다는 거 알면서 내 자식은 그렇게 키우지 않고 뭔가 편법과 스킬적인 부분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정말 해봐야 됩니다. 자, 잘 전달이 제 얘기가 열변을 토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수학을 잘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조금이라도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